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요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탄핵 반대 여론도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대통령을 변호하겠다 분들도 그 엄청나게 지금 주위에 변호사들 중에 많습니다. 많아요. 제주에도 그 대통령 변호하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요 뭐 다 이제 또 다 선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회 측은 이제 17명, 청래팀은 17명인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송두환이고요. 송두환. 그다음에 실무는 이광범 LKB. 이광범 LKB가 4명. 송두환의 그 한결 거기서 3명. 그다음에 김희수라고 있잖아. 김희수는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의 그 남편이 그 법무부인에 있다고 그랬죠. 공감에. 그러니까 저쪽에 그 대표는 우두머리 3명. 김희수, 그다음에 이광범, 그리고 이제 이거 송두환이거든요. 3명이. 나머지는 이제 그 로펌의 소속들이에요. 근데요, 우리 대통령 윤석열 팀에도 완전히 쟁쟁한 엄청난 분에게 2분이 합류를 했다. 이제는 이제 압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법조계의 신망이 두텁고 훌륭한 분들이 2분이, 대단한 분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바로 이제 이거 정상명 검찰총장. 대단하죠. 훌륭한 분입니다. 정상명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이거 노무현의 그 8인의 멤버 조대현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뭐 송도환이나 김희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조대현 재판관은 게 그 유명하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야, 이 2분이 원래도 이게 멤버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낸 거예요. 이분들이 다 이게 노무현하고요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8인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연수원 7기 거기에 8인의 멤버 중에 이 2분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노무현하고 친했을 거 아니에요. 8인이니까. 근데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쪽에 2명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노무현 정신은 이제 못하지. 노무현 정신이 이재명이는 아니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계셨으면요, 저 이재명이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저 이재명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명을 어떻게 보겠냐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친한 8인의 멤버 중에 2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그 다음에 검찰총장 2분이 직접 위임장을 내고 합류했다. 엄청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야, 그 8일이라는 게 뭐냐? 주로 이제 이거 노무현 대통령 그 동기들 8명이 중에 보면 거기 8인의 중에 그 헌법재판관 김종대, 이건 옛날 헌법재판관입니다. 김종대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그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 했던 서상홍. 그다음에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이종백.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왜 고문 이종황 유명하잖아요. 이 5명에다가 3명 노무현까지 이게 8이네요. 전부 이게 대단한 경력이잖아. 대단한 경력이죠. 김종대 헌재재판관, 서상홍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이종배 국가청렴위원장, 그 다음에 이종황 삼성전자 고문, 여기에 정상명 검찰총장, 그 다음에 조대현 헌법재판관, 그 다음에 노무현. 이 8인의 멤버 중에 2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재명이는 안 된다 이거지. 여기에 합류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무게감이 추가 착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무게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 좌파들 이게 몇 명 있지만 우리 우파 쪽에 힘을 낸단 말이에요. 지금 확실한 좌파는 3명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그다음에 이번에 온 정계선. 확실한 좌파는 3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보수도 있잖아요. 이 나머지 5명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단 말이에요. 왜? 나머지 5명은 일단 임명은 대통령이 있거든. 대통령이 아예 뽑아가 임명한 거는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주심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정영식 재판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가 윤 대통령이면 김복형도 괜찮아요. 김복형.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 목도 있잖아. 조한창 있고요. 나머지도 있고, 추천은 김명수가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거든. 김영두, 뭐 정정미 있지만, 따라서 그분들도 원래는 보수로 분류됐거든요. 중도 보수로. 확실한 좌파는 3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도 보수로 분류된
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법조계가 좁아요. 제가 정상명 총장이 평판을 알잖아요. 인품이나 그러면 이게 재판관들이 다 후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대현 재판관 유명하잖아요. 노무현 때 노무현하고 제일 절친인데 그럼 이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 재판관들한테 이게 안 줄 수가 없죠. 다 사람이 하는데. 야, 조대현 헌재 재판관 조대현 이분은 이제 그 충남 부여 출신인데요. 부여. 그다음에 그 서울 용산고 서울법대를 넣어가지고요. 민사지법의 판사였으니까 실력이 최고 우수한 민사지법의 판사부터 시작했으니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같은 판사들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도. 조대현 서울 용산고 서울법대 나와서 민사지법 판사 시작을 해서 대법원장이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요직을 두루 다 거치고 그때 열린우리당 우리 노무현 열린우리당 2005년이에요. 그때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2005년부터 11년까지 헌재 재판관을 한 분이에요. 야,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노무현의 친한 헌법재판관 한 분이 윤 대통령 도와주는 이 천군만마입니다. 천군만마. 그 재판관 최악의 5명한테는 저는 영향을 준다 봐요. 어차피 3명은 안 돼, 저 좌파. 그러니까 2명을 날리면 된다니까 4월 18일 이후만 되면 돼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4월 18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조대현, 야, 참 이게 대단합니다. 열린우리당으로 그 헌재 재판관을 했던 이분입니다. 그다음에 뭐 정상명 총장은 저도 잘 알죠. 제가 영남대 교수할 때 그 우리 총장님이 우동기, 영남대 총장 그 교육감도 하고 우동기 총장님이고 그 절친이 경북의 의성인가? 아마 이게 절친이 정상명 총장이에요. 정상명 총장은 제가 이게 그 워낙에 유명한 분이고 대통령의 멘토 중에 멘토다. 왜? 대통령이 주례 썼으니까. 대통령이 주례를 썼으니까 최고 멘토 중에 멘토지. 정상명 총장. 이분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지검의 초임검사였잖아요. 그때 그 첫 부장검사가 정상명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검사 때 부장검사가 이제 그 정상명 총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상명 총장 할 때 이제 그 현대자동차 비자금 할 때 그때도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수사할 때 정몽구 회장 그때도 이게 그 정몽구 회장 구속해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직서까지 들고 와서 그때 총장이었는데 근데 윤 대통령이 참 이게 성격은 좀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수사할 때 그냥 사표 써들고 찾아가서 구속했는다니 이런데 지금 직무정지 4번 당했다잖아. 검사 때 1번, 총장 때 2번, 이번에까지 뭐 이번에도 저는 몇 달 만에 복귀한다 보는데 대통령직 복귀합니다. 하여튼간에 이게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분 아닌 것 같아. 야, 그 고집은 대단한 것 같아. 윤석열 총장이 그 유명한 일인데 정상명 총장이 그 결혼식 주례 이것도 이게 선거 아닙니까? 야, 천군 만마를 얻었다. 2분이 그 합류한 거는 천군만마다 이렇게 보고요. 원래 그 전에 이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원래 차장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송혜은 은혜연자 송혜은 검사장 그리고 이제 그 송진호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추가로 이게 또 합류됐고요. 원래 또 우리 배보위원부터 원래 쭉 하던 분들 있잖아. 윤곽근 변호사하고요. 이제는 이게 그 숫자도 이게 안 밀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숫자도 안 밀리는 겁니다. 뭐 실력이나 이게 그 무게감은 비교가 안 되고요. 저는 숫자로도 이제는 이게 우리가 밀리지 않고요. 완전히 제대로 드림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그 봅니다. 확실하게 이제 여론이 움직이니까 이게 그 지원자가 서로 이렇게 변호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데 이것 좀 우리나라 이게 세태가 그래요.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했으면 변호사를 안 하려고 할 거야. 어떤 사회들도.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막 폭등하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이제 반반 이러니까 이게 지원자들이 많은데 여기에 그 가장 실력이 뛰어난 판사 출신과 가장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검찰총장 2분이 합류했다. 이 점에서 이제 그 정청래 팀 이게 우리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정상명 총장 참 이게 그 존경하는 분이고요. 조대현 이분들에게 그 변호사도 요즘 상당히 그 좀 보수 쪽에서 자유우파 쪽에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게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거든요. 이제 그 제대로 친노 노무현하고 친했던 세력이 전부 그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재명이 안 된다. 이런 게 공감대가 일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제대로 심리하면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희 오늘 아침 방송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정인 명단도 공개 안 했습니다. 비정의 카드가 있습니다. 정인에게 우리가 신청도 안 했대요. 지금은 절차적인 위법만 문제 삼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4월 이후로 간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그 정인 명단도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서 이런 정의는 꼭 필요하다. 이러면 이게 안 받아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희망이 보인다. 이분들의 합류로 이렇게 그 예측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오늘 대통령이 또 오늘은 못 갔는데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이게 기회를 연기해줘야지. 고의로 안 가면 이게 한번 불출석하면 이게 하지만 이번에 고의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즉 공처가 체포해가지고 지금 못 가게 하잖아. 체포적 부심하고 못 가게 하잖아. 그러면 이게 기회를 연기해줘야지. 뭐 저는 오늘도 이게 실질적인 심리는 안 된다 봐요. 아니 대통령이 고의로 안 가야 심리하는 거지 고의로 안 간 거 아니잖아. 출석권을 보장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들어가서 강하게 주장하면요. 현재도 상당히 그 분위기가 벌써 조금씩 바뀌고 있대. 저는 좌파 사이트도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좌파들이 요즘 헌법재판소가 이상하다. 요즘 이게 초기에는 막 빨리 끝낼 것 같더니 요즘 이게 뭐 적법 절차하면서 이상하다. 이런 글들이 좌파 사이트에 글들이 엄청 많아요. 앞으로 이게 헌법재판소는 여론을 보거든요. 따라서 이게 상당히 현재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